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쉐브르스키 교수님과 유흥림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 국회 미래전략연구원 교수님들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들었던 가장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일 좀 하라고 뽑아줬더니 맨날 싸움만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를 들으며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서로 오래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처럼 생각이 잘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유흥림 교수님께서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희망과 열정이 아니라 냉소와 염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닌 적대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를 부족주의로 규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쉐브르스키 교수님께서는 평소 능력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정치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쉐브르스키 교수님의 지적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서 정치가 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정치가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 발전이 사회 발전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도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나라 안팎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와 젠더, 우리 사회의 갈등도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정치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 뒤엉킨 이 실타래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을 만드는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평등 완화, 정치 양극화 해소,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산 형성입니다. 이를 위해 승자 독식의 정치 제도를 고치고 수의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한편 정치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치와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도 실질화해야 합니다. 진영 정치,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정치의 팬덤화, 진영화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정치가 말로 하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진영이면서 동시에 통합이기도 합니다. 불가피하게 진영을 규합하는 정치를 하더라도 그 목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이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가 절실합니다.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수기적 공론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당 정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침 앞서 유흥림 교수님께서는 공론정치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진영 중심의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가 아니라 토의와 설득을 거쳐 숙고된 판단에 따라 운영하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날선 정쟁과 선거 캠페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정치를 공론을 만드는 정치로 바꾸는 시민 참여의 제도화도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셨습니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이런 제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개헌자문위원회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승자 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 통합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론 정치의 기본 정신을 우리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시다. 정치적 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공론을 모아 결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부터 공론적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권력구조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와 더불어 국민의 숙고된 판단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론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충실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개헌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개헌은 승패를 나누는 개헌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좋고 야당에게도 좋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할 때는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해서 대통령도 여야도 국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개헌에 접근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헌 내용을 놓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폭넓은 공감대도 이루고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천재이루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일전에 대통령님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개헌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 국민의 66%, 정치 전문가의 80%, 국회의원의 93%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론이 하나로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협력의 정치,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이제 첫 발을 떼야 합니다. 서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87년 6월 항쟁, 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